본 강의는 플레이 솔리드웍스 교재로 학습하시는 독자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자가학습 중인 모든 솔리드웍스 사용자 여러분들을 위해 제작된 원동형 강사의 고유 창작물입니다. 본 강의를 포함한 플레이 솔리드웍스의 모든 교육 컨텐츠는 저작자와 사전 협의 및 동의 없이 학교나 교육기관 등에서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정식으로 학교 및 교육기관에 계약을 맺고 제공하는 교육 컨텐츠에는 플레이 솔리드웍스 워터마크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만약 플레이 솔리드웍스 워터마크가 표시된 동영상 강의가 학교나 교육기관 등에서 교사, 교수 및 강사의 정규 수업 영상으로 무단 사용되는 불법 행위를 목격하신 분들은 아래 메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솔리드웍스 교육의 완전정의 플레이 솔리드웍스 원동형 강사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새롭게 연재되는 솔리드웍스 동영상 강의 시즌3 중국 과정 강의 연재를 시작합니다. 기본 과정 잘 시청하고 계시죠? 중국 과정 역시 리뉴얼 한 지가 굉장히 오래되어서 한번 리뉴얼을 하긴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다가 유튜브 멤버십 오픈과 함께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과정은요, 커리큘럼 잠깐 보여드릴게요. 총 4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져서 강의가 업데이트될 예정인데요.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시는 스케치 편이 가장 먼저 연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색칠이 없는 부분은 이제 전체 공개되는 중국 과정으로, 그리고 여기 뒤쪽 색칠이 되어 있는 부분은 멤버십 구독자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약간 더 디테일한 부분들을 추가해서 강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 6가지 강의로 스케치에 관련된 옵션들, 스케치에 관련된 도구들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파트, 그 다음에 어셈블리, 그 다음에 도면, 이렇게 해서 나머지 3가지 카테고리로도 강의가 이어서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일단 전체 공개되는 부분보다는 멤버십 강의가 조금 더 내용이 길고 할 말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멤버십에 가입해서 강의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전체 공개 버전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한 강의들을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강의죠. 속성 탭 빌더 도구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솔리드웍스의 그 도구들이 있죠. 네, 지금 여기 보시면 시작 버튼을 눌렀을 때 솔리드웍스 도구라고 별도의 도구 모음이 표시가 되어 있죠. 여기에서 솔리드웍스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들이 여기 작업 스케줄러, 그 다음에 아래쪽에 설정 복사 마법사, 그리고 이제 오늘 설명드리게 될 속성 탭 빌더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 버튼, 그리고 솔리드웍스 도구, 그리고 속성 탭 빌더 도구를 실행을 한번 해보실까요? 그러면 어떤 화면이 뜨냐면 이렇게 생긴 속성 탭 빌더라는 화면이 뜰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속성 탭 빌더라는 거 간단하게 개념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속성 탭 빌더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파트 모델링을 하실 때 그 파트 모델링 속에는 고유의 데이터들이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회사명이라던가 아니면 재질이라던가 또는 질량이라던가 아니면 뭐 후가공 처리라든지 뭐 다양한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파트 모델링을 작성하실 때 집어넣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자동으로 생기는 건 아니고요. 이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아예 파트 모델링을 작업할 때 이 정보들을 별도로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되는 건 아예 파트 템플릿을 저장할 때 아예 이 데이터들이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여러분들이 미리 구축을 해서 작업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파트 모델링에서 만들어진 이 데이터들은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 어셈블리로도 연결이 될 거고요. 그 어셈블리가 나중에 도면으로 작성될 때 부품 리스트 BOM을 작성하시죠. 그 BOM에 자동으로 데이터들을 입력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도면 작업을 하실 때 그 도면에 BOM 테이블을 만드실 때
여러분들이 수기로 입력하실 수도 있지만 미리 파트 모델링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들을 끌어다가 땡겨서 작업을 하실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속성탭 빌더라는 경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파트 템플릿에서부터 이 데이터들을 집어넣어서 파트 모델링을 완성을 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 파트 모델링으로 나중에 도면을 뽑을 때 BOM이 자동으로 나온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파트 템플릿에 만들어진 옵션 값을 쓰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이 옵션 값이 없던 기본 템플릿, 제3의 템플릿으로 작업을 한 파일들, 기존의 모델링 파일들이거나 또는 외부에서 불러온 솔리드웍스의 파일들, 그러니까 거래처에서 받은 파일들이다 라고 한다면 이 기본적인 데이터들은 작성이 되어 있지 않겠죠. 그런데 이 파트 각각에 이 정보들을 집어넣어야 한다 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이 정보들을 집어넣을 수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속성탭 빌더라는 프로그램을 쓰면 이렇게 데이터가 없는 파일들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미리 구축해 놓은 데이터들을 덮어쓰기에서 저장을 시켜 주겠느냐라는 일종의 속성만 집어넣는 도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파트 모델링에 집어넣는 이 속성에 대한 옵션 값을 미리 구축을 해놨다가 내부 속성이 없는 외부의 파일들을 솔리드웍스로 가지고 왔을 때 아주 쉽게 이 데이터들을 한 번에 입력시켜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저한테 질문하셔야죠. 낱개의 파트에는 속성을 집어넣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속성탭 빌더를 쓰던지 아니면 한두 개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속성을 집어넣는 작업도 할 수 있지만 만약에 몇십 개, 몇백 개 되는 부품들에 동일한 속성값을 일괄 적용해야 한다면 이건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낱개의 부품에 각각의 속성을 집어넣는 방법과 대용량의 부품들에 각각 속성을 집어넣는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도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의 템플릿을 만들어서 직접 이 파트에 속성값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속성값은 2D 도면 작성할 때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 속성값이 어디 있게요? 여기 메뉴바, 파일, 그 다음에 속성, 여기 들어가시면 이 사용자 정의 또는 뭐 설정 특정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저희는 설정이 없으니까 사용자 정의, 여기가 이제 메인 값이 되는 거죠. 메인 속성 값에 항목을 작업자가 일일이 다 입력을 해서 집어넣게끔 그렇게 작성을 하는 게 원래 기본 형식이었죠. 근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저희가 이 속성탭 빌더라는 도구를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 솔리드웍스 마스터 교재, 그러니까 2017 마스터, 2021 마스터에는 가장 기본적인 1단계 템플릿 작성하는 방법은 설명이 되어 있죠. 딱 하나밖에 없어요. 텍스트 상자만 사용해서 우리가 필요한 항목만 구축하는 방법입니다. 자, 1단계 갈게요. 도구를 실행하시고 나면 사용자 정의 속성에 이렇게 그룹 상자라는 게 들어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그룹 상자가 없다라고 하면 왼쪽 박스에서 클릭해서 드래그. 그래서 그룹 상자를 먼저 하나를 구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 그룹 상자는 지금 파트인지 어셈블리인지 뭐 용접 구조물인지 카테고리 항목을 정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 그룹 상자에서 텍스트 상자를 클릭해서 드래그 해서 계속 이제 여기로 추가를 해서 드래그해서 내가 넣고 싶은 항목을 리스트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한번 보시죠. 자, 첫 번째 거부터 입력을 하는데 이 캡션 이름 이거를 같은 이름으로 놔야 여러분들이 좀 덜 헷갈리실 거예요. 그러면 제일 만만한, 그러니까 변경이 필요 없는 회사명, 그 다음에 여기도 회사명, 그럼 텍스트 맞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회사명 이름을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옵션의 속성값은 회사명이라는 게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거, 그리고 제가 플레이 솔리드웍스 책에도 설명해 놓은 게 바로 여기죠.
네. 지금 기본적으로는 설정 특정, 그러니까 이 모델링에서 여기 설정, 여기 말하는 거예요. 이 설정마다 다른 값을 집어넣기 위해서 이제 이 설정 특정이라는 탭을 쓰는 건데, 저희는 설정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여기 사용자 정의 탭, 이게 메인이거든요. 네, 이쪽으로 표시가 되게끔 마크를 좀 표시를 해주세요. 사용자 정의 탭. 그러면 회사명, 그 다음에 여러분의 회사 이름, 아니면 부서, 뭐 이름 입력할 수 있겠죠. 그럼 두 번째, 그러면 설계자, 한글로 쓸까요? 설계자. 그럼 여기도 똑같이 설계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성함 또는 뭐 설계 부서, 뭐 여러 가지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사용자 정의 설정, 네, 체크 꼭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작업자가 입력한 내용들이 들어가는 건데, 이 텍스트 상자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재질을 한번 입력해 볼게요. 재질. 그러면 여러분은 저한테 질문하셔야죠. 재질이 지금 여기에 있는 재질을 우리가 입력하는 게 아니고 기존의 파트마다 재질이 다 다를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면 이 재질을 일일이 열어서 여기다 입력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빈칸으로 내버려 두어야 하느냐, 그건 아니고요. 여기 값을 입력하는 부분 있죠? 네, 이 부분을 확장하시고 재질이라고 링크를 걸어준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자동으로 부품에 각 파트에 적용되어 있는 재질이 저절로 링크가 걸리게 될 겁니다. 그럼 같은 방식이겠죠? 네, 질량, 무게도 한번 걸어볼까요? 네, 컨트롤 C, 컨트롤 V. 자, 무게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여기도 네, 질량, 뭐 필요에 맞춰서 다양한 링크 값을 사용하실 수도 있겠죠. 저희는 요거 두 가지만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가장 기본적인, 이건 책에도 나와 있는 기본적인 속성값 1단계 네, 옵션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템플릿으로 저장을 한번 해볼까요? 네, 다른 이름으로 저장. 자, 그리고 나면 바탕화면에 특정 폴더, 템플릿이 저장될 특정 폴더를 미리 지정을 하시고, 거기에 제가 샘플을 만들어서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강의 만들기 전에 테스트를 위해서 미리 저장을 해놓은 옵션 값이거든요. 자, 저는 네, 필요 없는 거는 잠시 삭제를 좀 하고, 네, 그리고 이름을 샘플 테스트 1단계로 이름을 지정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파트 속성값 또는 뭐 어셈블리 속성값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샘플 테스트 1단계 이런 이름으로 지금 템플릿을 저장을 했죠. 그러면 여러분의 솔리드웍스에 지금 이 템플릿이 저장되어 있는 폴더를 또 연결을 해주셔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도구 옵션. 그러면 저희는 어디를 갈까요? 여기 아래쪽에 파일 위치라는 부분 보이시죠? 네, 파일 위치. 자, 여기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문서 템플릿 확장하시고 나면 사용자 정의 속성 파일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솔리덕스를 맨 처음 설치할 때 자동으로 연결되어 있던 폴더가 지금 이렇게 링크가 걸려 있을 텐데, 그 폴더를 삭제하시고 여러분의 폴더 바탕화면에 네, 뭐 속성 템플릿 값 또는 뭐 내 문서나 뭐 C 드라이브나 D 드라이브에 저장을 해놓고 연결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속성 값, 이 템플릿이 저장되어 있는 폴더를 연결해 주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삭제하고 추가, 그러니까 이거는 폴더가 하나밖에 안 들어갑니다. 중복이 안 되고 기존 것을 삭제하고 새로운 폴더를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은 오른쪽 작업창 하단부에 보시면 사용자 정의 속성이라는 거 탭 한번 눌러볼게요. 그럼 지금 보이세요? 네, 여러분들이 입력한 값이 그대로 다 들어있는 거, 질량, 재질 다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죠.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필요한 옵션들이 있으면 변경하시거나 재질 마음대로 그 자리에서 실시간으로 바꾸실 수도 있겠죠. 뭐 나쁘지 않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적용 버튼을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자, 적용 눌렀죠. 그리고 나서 파일의 속성에 들어가 볼까요? 네, 여기 속성.
그러면 지금 보이세요? 사용자정의 속성값이 그대로 입력이 되는 거. 이 항목들이 추후에 2D 도면에 부품 리스트, 그 파트 넘버, 그 부품 리스트 BOM을 작성할 때 그 BOM 테이블 만들잖아요. 그 테이블에 들어가는 옵션이 지금 이거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질량 값이 입력이 안 들어가네? 여기 지금 질량 들어가 있는데? 제가 여기 옵션 값을 하나를 잘못 정했나봐요? 텍스트? 질량. 맞는데? 여러분 지금 보이세요? 네, 저 이거 편집 안 하고 그냥 바로 여러분한테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다른 옵션들은 다 어디다 집어넣었죠? 사용자 정의 값에 집어넣었죠. 근데 지금 제가 마지막 거 막 설명하면서 이거 마지막 마침표를 안 찍고 저장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발생을 하는 거죠? 설정 특정에 가서 지금 여기 질량 따로 들어가 있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이산 가족이 돼버린다는 거.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요거 어디로 가셔야 돼요? 일단 사용자 정의 탭으로 옮기셔서, 그러니까 이 부품에 설정이 필요 없다면 단일 설정의 작업이라면 이렇게 사용자 정의 탭에 집어 넣으셔서 다시 한번 덮어쓰기 저장하시고, 그리고 지금 여기 적용 버튼을 눌러도 만약에 지금 저희가 수정한 이 옵션 값이 입력이 되지 않는다 라고 하신다면, 지금 쓸데없는 게 계속 들어가 있죠. 그럴 때는 여기 아래쪽에 템플릿 기타 속성 말고요, 템플릿 바로 옆에 옵션 창을 열어서 없음으로 한번 돌렸다가, 그래서 템플릿을 다시 지정하시고 적용? 그리고 나서 들어가면 나오나요? 그러면 나오네요. 그래도 불필요한 애들 삭제. 지금 여러분들은 제가 이거 업데이트하는 거 한번 제가 헤매긴 했지만 이거 삭제 안 할게요. 편집 안 하고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거 오프라인 강의할 때 설명드리는 내용이 지금 이거거든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속성값을 첫 번째 템플릿 속성값을 잘못 입력해서 두 번째 템플릿 옵션 값으로 제가 없음 그랬다가 다시 작성 이렇게 지금 들어갔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빨리 눈치를 채셔야 돼요. 뭐가 문제예요? 기존에 처음 잘못 집어넣은 옵션을 모두 삭제하고 자동으로 삭제하고 새로운 옵션이 교체된다가 아니고요. 기존 있는 건 그대로 보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새로 입력하고 싶은 두 번째 템플릿 이 옵션들이 그대로 그냥 added 추가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애들은 삭제가 안 되고요. 기존에 있는 처음 입력한 속성값도 그대로 살아있고 두 번째 바꾸고 싶은 속성값이 그냥 단지 추가가 될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속성값을 완전히 새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빨리 기존에 들어있던 속성값들을 컨트롤 키 눌러서 모두 선택하시고 전부 삭제 처리를 하셔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삭제. 이렇게 모두 삭제 처리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템플릿을 바꿔치기 하셔서 적용 이렇게 입력을 해주셔야 완전히 새로운 게 입력이 된다라고 하는 거. 보이시죠? 이게 좀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헷갈리시는 분들은 지금 방금 제가 설명한 거 한 번 더 반복해서 시청하시고 직접 실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내용들, 특히 여기 사용자 정의 탭 표시하는 내용들은 플레이 솔리드웍스 2017 마스터 2021 마스터 그 상단 초반부 앞부분에 그 솔리드웍스의 도구 사용하는 챕터에 나와 있으니까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속성 탭 빌더 사용하는 방법 한번 써보셨는데 어떠세요? 가능성이 좀 보이세요? 그러니까 완전히 수가 많은 부품에는 이거를 매크로를 돌리거나 아니면 뭐 작업 스케줄러를 사용을 하셔야겠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작성하는 옵션 값마다 일일이 파일 열어서 속성값 열어서 직접 타이핑해서 이렇게 입력하는 것보다는 템플릿만 연결해서
체크, 확인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기존에 작업하셨던 것보다는 훨씬 더 디테일하고 좀 체계적인 속성값을 작성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거는 일단은 처음 써보는 도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회사에 간단한 제품마다 한번 적용을 하시면서 이렇게 확장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플레이 솔리드웍스 2022 마스터 강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마스터 플러스 강의도 시작을 했습니다. 더욱더 디테일한 강의들로 여러분들과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즐거운 솔리드웍스 학습 되시고 저는 두 번째 마스터 강의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드웍스 교육의 완전정의 플레이 솔리드웍스 원동현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